패키지 작성하는 요령, 그러니까 커피를 맛보고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가, 이것도 규정상 정해져 있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죠. 커피를 맛볼 때 평가하는 대표적인 항목들은 뭐 커핑할 때 설명드렸던 아로마부터 시작해서 플레이버, 애프터 테이스트, 산미, 그리고 바디감, 밸런스, 이런 항목들이 평가 요소로 손꼽을 수 있는데, 아로마에 대한 평가는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맛을 보면서 평가하는 항목이 플레이버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항목들이에요. 이 항목들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너무 길게 설명할 수는 없고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커피를 맛봤을 때 이 플레이버 항목, 플레이버라는 말 자체가 향과 맛의 종합적인 느낌, 즉 향미를 뜻하는 거예요. 입안에 들어간 이 커피가 어떤 맛과 어떤 향을 가지고 복합적으로 뇌가 인지를 할 수 있는가, 나한테 어떤 느낌으로 전달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평가하게 되는데, 쉽게 설명해서 직감적으로 이 커피를 먹었을 때 느껴지는 맛의 흐름이라든지 맛의 구조감, 이런 플레이버의 덩어리들의 구성,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평가한다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뭐 과일 같은 맛, 초콜릿 같은 맛, 또 꿀물 같은 달콤한 여운, 모든 항목들이 어떻게 구성을 짜고 있느냐, 이게 플레이버를 평가하는 항목으로 제가 팁으로 드리는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으로 애프터 테이스트, 여운이라고 말하는 애프터 테이스트는 커피를 맛보고 나서 입안에 남아있는 여운, 말 그대로 입안에 남아있는 후미, 이런 것들을 평가하게 되는 건데, 쉽게 예를 들면 커피를 맛보고 나서 입안에 남아있는 이 여운들, 그러니까 이 커피를 또 한 번 먹고 싶게끔 느껴지게끔 만들어내는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여운 요소로 평가하시면 돼요. 삼키고 났는데 이 비강 안에서 맴도는 아로마라든지, 또 입안에 남아있는 맛의 여운이라든지, 향의 여운이든 맛의 여운이든 어떤 식으로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입안에 남아있는 느낌이 풍성하고 오래 갈수록 이 여운 점수에서 높게 평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커피를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는 산미 파트예요. 이 산미 파트는 신맛의 강도가 무조건 높다고 해서 점수를 높게 주는 항목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요. 신맛의 강도가 높다고 산미 점수를 높게 주는 게 아니라 신맛과 따라붙는 단맛의 밸런스가 탁월해서 이 느낌이 어떤 특정 과일을 연상케 하는, 아주 잘 익은 오렌지를 연상케 한다거나 잘 익은 포도, 사과 혹은 파인애플, 이런 열대과일을 연상케 하는 이런 쪽으로 흐름이 이어져 나가야지만, 그러니까 신맛과 단맛의 밸런스가 좋아야지만 산미 항목의 점수를 높게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조금 더 강도까지 높고 선명하고 복합적이고 길게 지속된다면 가장 높은 산미 점수를 줄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평가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항목, 바디감. 바디감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엄밀히 따지고 보면 맛을 평가하는 건 아니에요. 맛의 영역은 아니고요. 감각적인 부분인데, 두 가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입안에서 느껴지는 질감, 촉감이라고도 할 수 있는 질감과 무게감이에요. 이 두 가지 영역을 한꺼번에 평가해서 우리가 바디감 점수로 종합 점수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웨이트 필이라고 할 수 있는 무게감과 마우스 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질감, 촉감은 동반 상승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좋지 않은 부분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질감과 무게감이 동시에 상승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질감은 굉장히 매끄럽고 시럽 같고 꿀물 같고 촉촉하고 좋으나 무게감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식으로 박자가 어긋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설령 그런 질감과 무게감의 비율이 어긋났다고 해서 무조건 바디감 점수가 낮게 책정되는 게 아니라 질감이 굉장히 좋은 이유로 바디감을 높게 줄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질감은 굉장히 그렇게 썩 훌륭하진 않더라도 무게감이 상당히 훌륭하기 때문에 좋은 바디감 점수를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정말 예외적인 상황이고 동반 상승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바디감은 평가해 주시면 좋습니다. 마지막 밸런스 항목이요. 이 밸런스 항목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아로마, 그리고 플레이버, 애프터 테이스트, 산미, 그리고 바디감, 이런 여러 가지 항목들이 어떻게 서로 균형 잡혀 있는가. 지나치게 산미 점수는 굉장히 낮은데 바디감만 높다거나, 또 예를 들어서 플레이버의 전반적인 구조감은 낮은데 산미만 좋다거나 이런 식으로 어긋나 있다면
좋은 밸런스를 가지고 있는, 좋은 균형감을 가지고 있는 커피라고 보기는 힘들겠죠. 모든 영역이 일정 수준 이상의 고른 어느 정도의 점수를 확보하고 있는가, 이런 균형감을 확인하는 게 밸런스 항목을 평가하는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원더룸 커피웍스의 시트지를 보시면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SCA 규정상으로는 여기까지 언급한 6가지 항목 이외에 마지막 항목으로 오버롤 항목이 있어요. 뭐 쉽게 풀어서 전반적인 평가예요. 이 커피에 대해서 나는 그래서 어떻게 전반적으로 평가하는가. 되게 주관적인 영역이죠. 안 그래도 주관적인 평가긴 하지만 마지막으로 더 주관적인 항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오버롤이라는 항목은 6가지 나머지 항목들, 아로마, 플레이버, 뭐 여러 가지 이런 항목들이 다 오버롤이 베이스가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요. 내가 느끼기에는 아로마가 점수가 굉장히, 이 아로마는 굉장히 좋은 아로마야. 내가 느끼기에 전반적으로 이 플레이버의 구조감은 훌륭해. 이런 식으로 오버롤이 항상 바닥에 깔려 있는 평가라는 생각 때문에 오버롤 항목을 따로 점수를 매겨버리게 되면 이 커피의 점수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이유로 원더룸의 커핑 시트지에는 오버롤 항목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7가지 항목이 아닌 6가지 항목으로 평가를 매기고, 그래서 40점의 점수를 기본 점수로 넣고 6가지 항목을 10점 만점으로 해서 합산해서 40점을 더해서 100점 만점 점수로 환산하는 시스템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SCA 정식 규정 커핑 폼을 사용하셔도 무방하시고요. 원더룸 저희 위클리 커핑을 함께 하시면서 이 시트지를 따라오셔도 무방하시고요. 이 스코링하고 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 싶으시면 너무 여기에 집착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점수를 매기고 각 항목에 대해서 분석하고 이렇게 하는 게 커핑은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또 법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일기 쓰듯이 메모하듯이 그냥 이 커피에서는 어떤 느낌이 났고 이런 모든 부분들을 종합해서 나는 그냥 86점 정도의 커피,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평가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정답은 없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알려드리려고 했던 모든 내용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다양한 커피를 맛보고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저희 원더룸 위클리 커핑을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를 하셔도 좋고요. 유튜브 채널 구독을 이렇게 하시면서 이쪽에 나가고 있는 원더룸 홈페이지에서 원더룸 위클리 커핑 샘플을 주문해 주세요. 매주 다양한 커피를 집으로 보내드리고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커핑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